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10월에는 그냥 제약바이오 이 기업 사모면은 결국 무섭게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그 이후부터는 개별주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10월 달에는 제약바이오가 시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 반드시 사모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부터 해당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제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7,000명을 넘어서 8,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와 2차 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직접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하신다고 하셨을 때 시장에서 주도 산업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들이고요. 그 산업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이슈와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반도체는 HBM에 대한 이슈부터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최근에 미중 반도체 분쟁에 따른 반도체 장비,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까지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10월에 그냥 제약바이오 사모셔야 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제약바이오 산업을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냐? 일단은 멈출 수 없는 성장 산업입니다. 사실 이 성장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성장하는 산업이 있으면은 꼬꾸라지는 산업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강제로 등 떠밀려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생산 연령에 대한 인구수가 엄청나게 추락을 하고 있고요. 한국 인구에 대한 감소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한국 인구에 대한 전망입니다. 지금이 이제 2023년도죠. 지금은 인구수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 생산 인구수가 4천만 명이 조금 안 되지만 앞으로 2070년, 2068년도까지 가게 되면은 인구수가 4천만까지 떨어지는데 생산 연령 인구는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지금은 5분의 4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50년 뒤, 40년 뒤에는 절반밖에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인구수가 4천만으로 1천만밖에 줄어들지 않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인구수는 2천만 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봇 산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한국의 인구에 대한 변화를 보면은 2023년도 대비 2030년도 얼마 줄어들지 않습니다. 2023년도 대비 2050년도 8% 줄어들고요. 2023년도 대비 2070년도에는 인구수가 4분의 3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수가 50%를 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 17세, 만 18세에서 60세까지를 생산 연령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까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구수가 조금씩은 변경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앞으로 30년, 4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령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사람들이 로봇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겠지만 로봇에 대한 사이클이 끝나고 그 다음 사이클은 고령화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헬스케어 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돌아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자 보시면은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대한 지출이 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출이 계속적으로 감소하죠. 코로나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면서 코로나의 백신에 그리고 치료제에 사용하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면은 그 캐파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하지만 코로나19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제외한 전망을 보면은 2019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의 전망을 봤을 때 엄청난 속도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항암제와 면역치료제 그리고 비만치료제입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2027년도 2,426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3분의 1 이상이 바이오 의약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시장은 5년간 7.5%에서 10.5%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성장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항암제와 면역치료제와 비만치료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의 신약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항암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질환별 치료제 시장은 성장세가 상당히 낮습니다. 즉 항암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비만 치료제죠. 매년 13%에서 15%를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산업입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항암제, 면역치료제, 비만치료제들 중에서 항암제는 지금 막 쏟아져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비만치료제는 지금부터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국가별 성장률도 다 다르거든요. 특히나 그 국가별 성장률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 수준입니다.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0% 수준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된 거는 중국과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1위고요. 중국이 이번에 두 번째로 큰 시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43%대, 47%대에서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점유율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23%, 24%, 27%까지 올라가면서 유럽을 제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중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326조 원 규모입니다. 중국 정부가 의약품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의 가속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의약품 시장 규모는 326조 9,836억 원 수준으로 2018년 대비해서 50조 원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 특히 국내와 해외에서 인정받은 의약품들은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했고요. 중국에 출시를 했거나 출시를 앞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가장 빠르게 겪고 있다고 하죠. 아시아 쪽이 상당히 심각한데 한국, 일본, 중국 세 국가 모두 다 고령화를 겪고 있는 만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수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는 항암제 쪽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 치료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 중국에 대한 인구를 체크해 봤는데 건강을 체크해 봤는데 중국 인구 14억 인구 중에서 과체중과 비만 인구가 6억 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다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겁니다. 과체중 혹은
비만 인구가 세계 1위고요. 6세 이하의 어린이나 6세에서 17세는 과체중이 적었습니다. 즉 17세 이상부터 나이가 많은 노인들까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식단에 따른 과체중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만증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는 질병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 2030년이 되면은 중국의 과체중 관련 보건 지출이 전국 의료 비용의 총액의 22%를 차지할 것으로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비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사실 비만이라고 하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죠. 미국 햄버거 엄청나게 먹고 과체중인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 상당히 많잖아요. 실제로 미국에도 현재 과체중이 워낙 많은데 지금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약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위고비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비만 인구로 인한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품귀 현상이 일자 합법, 불법, 복제약 판매약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해 미국의 FDA가 위고비 공급이 부족하다고 선언을 하면서 복제약 생산이 가능해진 덕분에 발생한 이슈가 바로 이 골드러시 이슈입니다. 이게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어떤 내 딸이 이 위고비를 먹고 살을 엄청나게 뺀 상태에서 FDA가 이런 복제약을 생산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자 어떤 아버지가 이 위고비에 들어가는 주 성분을 가지고 복제약을 만들어서 시중에 팔았습니다. 그 가격이 위고비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이 위고비의 주 성분인데 이 복제약 시장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의사와 약국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한테 그냥 직거래로 팔 수 있는 웹사이트만 20곳이 넘어서고 있고요.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시장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전문적이지 않은 의사가 아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FDA에서 이러한 복제약을 사는 것은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 복제약을 무시하고 살 정도로 소비자들이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나 전례가 없는 인기냐. 조제 약국 연합 이사인 데이비드 밀러는 수십억 달러의 약품이 공급 부족이 한두 달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속되는 일은 전혀 없는 일이다. 즉 지금 만들기만 하면 돈이 됩니다. 찍어내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 이걸 찍어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나오고 있고요. 위고비 처방은 전년 대비해서 4배로 증가했는데 이 위고비의 생산 기업인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는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0조 3,5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찍어내기만 하면은 돈을 벌 텐데 노보 노디스크사는 위고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만큼 몇 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충족하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FDA가 공급 부족 지정을 철회하게 되면은 조제 약국들이 세마글루타이드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복제약을 판매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몇몇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FDA에서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기업이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금 위고비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에 대한 문제죠.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은 많이 안 쓰죠. 물론 지금은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전부 다 팔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치료비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선호조사를 했을 때 10명 가운데 7명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오리지널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다는 점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처방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40대가 가장 높았고요. 뒤를 이어서 50대와 3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사실상 40대, 50대, 30대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유의미한 효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위고비가 2026년까지 중국의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특허의 독점권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만율이 상당히 높은데 하필 위고비에 대한 중국 특허가 2026년도에 끝납니다. 당연히 2026년도 특허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진입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은 큐라티스입니다. 이 큐라티스는 이 펩진이라는 기업과 공동 연구 개발을 했는데, 이 펩진이 지난 7월 31일 위고비의 바이오시밀러 PG004 공정 개발을 완료를 한 다음에 임상 착수를 하고 상장 제약사와 공동 연구 개발에 임박을 해 있고요. 위고비의 바이오시밀러 공정 개발 완료한 펩진과 펩타이드 의약품의 기술 개발 및 생산 업무에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한 기업이 바로 큐라티스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특허가 2026년에 만료가 되고요.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31년,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2년입니다. 즉 중국 시장에 맞춰서 바이오시밀러를 빠르게 만드는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당연히 위고비는 많이 판매가 되겠지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판매도 엄청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수혜 볼 수 있는, 지금부터 고성장하는 바이오시밀러와 위고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들이 큐라티스에 주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취하시고 10월 달부터 미리 사모으신다고 하시면은 앞으로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주목도가 나올 때마다 높은 시세를 낼 수 있는 큐라티스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산업과 그 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그리고 위고비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종목군들 중요한 거 알겠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시장에서 또 함께 고성장할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폐배터리에 대한, AI에 대한, 로봇에 대한, 그리고 이 모든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꼭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를 어떤 식으로 다운로드 받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가 있을 거고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설치를 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마무리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셨을 때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회원 가입도 복잡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용약관 동의하신 다음에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건 총 4가지입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 이름까지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뭐 김아무개 네이버.com이 될 수도 있고요. 구글이 될 수도 있고요. 지메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밀번호는 여러분들께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밀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름도 뭐 김아무개 혹은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필명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100% 개인정보 없이 무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뭐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플리케이션 무료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컨텐츠들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깃발 버튼 있는 것에 2023년도 핵심 반도체 자료집과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 리포트를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하단부에 제가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도록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단기 급등 추천주가 있고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뉴스들, 이슈들, 어떠한 뉴스가 있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제가 직접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언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립니다. 즉 아침에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잠깐만 확인하셔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와 그와 관련된 관련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급등주 분석은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급등주들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해당 컨텐츠 이용 가능하시니까 꼭 처음부터 끝까지 컨텐츠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